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책 추천 영상 들고 왔습니다. 박수! 1분에 100번 박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또 경사가 들려왔죠. 한강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 가을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님의 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또 들려오다 보니까 독서를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또 독서라는 취미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입대하면서 독서라는 취미에 흥미가 붙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독서를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들고 와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독서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꽤나 숱한 시도를 좀 해봤단 말이죠. 이북도 사봤고 뭐 독서대도 사봤고 독서 아이템도 사봤고 항상 장바구니에 가득히 담겨있는 독서용품들, 책을 사긴 사지만 독서를 안 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독서라는 것이 자기계발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꼭 읽어야 된다는 소설이 있죠. 뭐 미능사의 세계문학 전집이라던가 카프카의 소설이라던가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비분들을 위한 휘뚤마뚤 읽기 쉬운 소설책을 추천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로 먼저 글자를 읽는 행위, 독서라는 행위에 흥미를 붙여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독서라는 것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기 좋았던 소설책들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라던가 내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들은 또 뒤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띵작들을 추천받기 위해 오신 어떤 독서의 고인물 분들께서는 겨울서점님 채널을 가시던가 점님 채널을 가시던가 뭐 너진똥님 채널을 가시던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는 뉴비 청정수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쉽고 재밌었던 책 첫 번째 추천입니다. 바로 이도우 작가님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첫 번째 소설, 두 번째 로맨스. 요거에 또 기가 막히게 부합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서울 생활에 지쳐 북현리로 내려간 목회와 이모 명녀가 운영하는 펜션 호드하우스에 머물게 되면서 독립 서점을 운영하는 남주를 만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 이야기, 간직간직 바텐더 늘 먹던 락스 한 잔. 또 로맨스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배경이 또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읽으면서. 다음으로는 요거 SNS에서 광고 많이 때렸거든요. 이치조 미사키 작가님의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소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녀를 남주, 고등학생 가미야 도루의 어떤 그 풋풋하고 애틋한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학생이에요, 학생. 청춘 로맨스라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 특유의 그 감성 알죠? 극악무도한 환경 주고 절절한 로맨스를 느끼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자면은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군대에서 읽으면서 울었어요. 글자로 보고 울었다니까? 영화도 한번 보세요. 영화도 슬퍼요. 다음으로는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란 책입니다. 막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읽었던 작품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한국 소설 관련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항상 추천해줬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 책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줄거리가 정반대인 삶인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남자 2명 중에 누구랑 사귀지? 누구랑 사귀지? 요런 고민도 하거든요, 주인공이. 그 고민을 정반대인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와 이모의 빗대서 고민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혜연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 책 속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특유의 독특한 판타지성을 가미한 호러 스릴러 풍의 직설적이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괴담 모음집이다. 근데 괴담 모음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서우실 것 같죠? 무서운 책 아니에요. 제가 한 줄 평으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말랑말랑한 괴담집이라는 것보다는 나 같은 경우엔 몽글몽글한 솜사탕처럼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재밌었어요. 단편집을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끊어읽기가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엔 바빠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도 다 끊어서 보거든요. 위대한 쇼맨 같은 경우엔 한 4번 끊어서 봤어요. 이 단편집이다 보니까 끊어읽기도 좋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 단편집의 모든 회차가 재밌었는데 제가 재밌다고 적었던 회차가 릴리의 손이라는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파가와 파쇄입니다. 파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파쇄인데요. 킬러가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됐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데는 일치월장이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못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라는 그 벽에 부딪히면서 이 킬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처음에 읽었을 때는 킬러라는 어떤 그 도파민 돌법한 그런 주제 때문에 제가 읽기
읽기 시작했는데 끝에 던져진 메시지는 상당히 좀 더 고차원적이었다. 기생충 영화 같은 책이에요. 그냥 가볍게 스토리라인 그대로 읽어도 재밌지만 해석하고 비유들을 알아가고 이렇게 한 번 더 곱씹어도 재밌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파쇄가 킬러 조각의 예전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파쇄를 먼저 읽고 파가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파가를 읽고 파쇄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어서 평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끝에 다다를 때쯤에는 끝나는 게 아쉬웠다. 책 내내 잔잔하게 우울과 어둠이 깔려있는 어떤 먹먹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저만 느낀지 모르겠는데 한 문장이 되게 길어요. 표현이 자세하다 보니까 깁니다. 문장이 길고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책인데 바로 알롱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제 단순하게 이 책은 한 문장으로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그 연애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슈들 있죠. 첫눈에 보고 반했다던가 싸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제 목차를 보면 낭만적 운명론, 마르크스주의, 회의주의와 신앙, 낭만적 테러리즘, 예수 콤플렉스 뭐 되게 많죠. 이게 로맨스, 한 사람의 사랑의 시작과 끝을 다룬 책인데 목차 이름이 왜 이러냐, 그런 것들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되게 재밌었고 끊어읽기에도 부담이 없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하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 읽는데 시간이 좀 꽤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따분한 책은 아니에요. 되게 웃겨요. 웃기게 말하거든요. 나름 유머러스한 표현이고 되게 직설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비단 즐겁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고 사랑의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나도 같이 이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보통 로맨스 소설들은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그 사이를 다루는 책이라면 요거는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저처럼 로맨스 광이거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기 참 좋은 책이지 않나. 다음으로는 이제 조조 모에스 작가님의 미비포유, 그 유명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 영화의 이제 원작 소설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도서관 주무관님께서 미비포유라는 영화를 꼭 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봐야지 하다가 못 봤어요. 결국 시간이 없어서. 근데 서점에 들려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미비포유 책이. 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요.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스포도 다 당했을 거 아닙니까? 결말을 알아요. 스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었어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된 윌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주인공 루이자, 둘은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이끌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킹 포인트가 이겁니다. 윌은 6개월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안락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후킹 포인트 기가 막히죠. 도파민 돌죠.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단순히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삶의 큰 교훈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다 회독하는지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펼치는지를 알게 되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리포터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영화 보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영화를 한 편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도서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명하다는 그런 작품들을 내가 읽어야 되지 않나, 의무감에 읽기 시작했던 책인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처음이었어요. 슬픈 장면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명장면 다시 돌려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당연히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요거 읽기 어렵습니다. 왜 읽기 어렵냐면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모든 문장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관광 울었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책이 뭐가 있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빌려서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역하고 다시 샀습니다. 이 책을. 박창국 교수님의 사는 게 힘드냐고 이 책가 물었다. 사실 우리는 철학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렴풋이는 알아요. 근데 다만 내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기회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니체의 철학을 되게 가볍게 접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울한 날의 니체라는 책도 있고, 니체의 인생 강의, 니체라는 철학이 관심이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 큰 힘이 되었고 내 삶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원래는 이번 주 초쯤에 찍으려 했었는데 늦어진 이유는 이 책도 꼭 추천 목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읽느라 조금 촬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그냥 겉으로만 봐도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비유된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아의 신화, 표지, 몸
모험을 떠나면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 더 재밌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더 고소해지는 책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주인공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책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슴 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완전 MBTI T 막 100%가 된 사람이 읽으면 왜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모험이라는 것 그리고 꿈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가슴 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가벼운 책들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어떻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뭐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읽는데도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교양과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러분들한테 감히 어떤 책을 추천한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독서에 좀 흥미가 붙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기 이 영상에 또 들어오신 독서 고인물 분들, 우리 입문자분들 괄호 열고 나도 포함 추천해주시고 싶으신 책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읽게요. 저는 이제 과제하러 가야 되니까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